혹시 우리 몸속의 장기 하나가 수천 년 동안 통제불능의 야생동물이자 불완전함의 상징, 심지어는 사회 진출을 막는 족쇄로 여겨졌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자궁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자궁을 둘러싼 4천 년의 길고 긴 오해,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의 일부인데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취급받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바로 자궁에 대한 수천 년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여성에게 나타나는 거의 모든 증상의 원인을 떠돌이 자궁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궁이 제자리를 이칼해서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더 황당합니다. 자궁이 좋은 냄새를 좋아한다고 믿어서 몸 아래에서 향기로운 연기를 피워 자궁을 제자리로 유인하려고 했어요. 마치 길 잃은 동물을 부르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오해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 떠돌이 자궁이라는 이 기이한 신화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미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플라톤마저 자궁을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몸속을 떠도는 동물로 규정했으니까요. 최고의 지성이 내린 이 정의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여성의 몸을 비이성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신화는 과학과 종교라는 아주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낙인 찍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 의학의 거두였던 갈레노스의 이론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단지 덜 발달한 남성일 뿐이고 자궁은 뒤집힌 음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잘못된 과학이 이부의 원죄라는 종교적 교리와 딱 만나면서 여성의 열등함은 마치 신과 자연의 섭리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이론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이 모든 오해는 딱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스테리죠. 자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히스테라에서 나온 이 단어 하나로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이 수세기 동안 그냥 자궁병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고 왜곡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드디어 인체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지식이 과연 여성을 위한 해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통제의 시작이었을까요? 분만실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여성들의 지혜가 어떻게 남성 의사들의 과학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빈치와 베살리우스는 인류 최초로 자궁의 실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본 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라는 수천 년 묵은 편견을 그림에 담았죠. 과학적인 관찰마저도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가운 금속 도구, 겸자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출산의 주도권을 여성의 손에서 남성의 손으로 완전히 넘겨버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고요. 분만실은 이제 남성 의사의 기술과 권위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19세기로 오면요. 자궁은 여성을 아예 집에 가두어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여성의 자궁을 위축시킬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이게 당시 최고의 의학적 소견이었어요. 여성의 지적 활동이 생식 기관으로 가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서 종족 보존이라는 본분을 망치게 한다는 논리였죠. 자, 이제 20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과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궁을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계속됩니다. 드디어 과학이 신화를 이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호르몬의 발견으로 월경이 독성 피를 배출하는 과정도 아니고 불결함의 증거도 아니라는 게 명백히 증명됐죠. 수천 년간 여성을 억압해온 떠돌이 자궁, 불완전한 육체라는 신화가 마침내 과학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지만 신화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통제는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싸움은 여성의 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피임과 낙태를 둘러싼 선택권 문제, PMS나 폐경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의료화, 그리고 초음파 같은 기술을 이용한 법적 논쟁까지. 자궁을 둘러싼 싸움은 훨씬 더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전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42만.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1992년 단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시행된 불필요한 제왕절개 수술 건수입니다. 과학의 시대에도 이런 의료적 개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와, 이 마지막 비교는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왼쪽은 떠돌이 자궁을 달래려고 했던 8,000년 전의 항기치료법이고요. 오른쪽은 불과 20여 년 전 권위 있는 의학저널에 실렸던 뜸치료법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외부의 힘으로 자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죠.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자궁의 모든 신비를 풀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보는 아주 강력한 생각 실험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걸 한번 뒤집어서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아담이 이브의 갈비표로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그 원죄에 대한 벌로 남성들이 여성을 임신시킬 때마다 끔찍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면요. 또 만약에 의사나 판사, 과학자는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남성이 그런 무리한 일을 하면 소중한 전립선을 다칠 위험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경고받는 세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과연 우리의 역사, 과학, 그리고 의학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4,000년간 이어져 온 편견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겁니다.